안녕하세요. 치앙마이 로빈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Q&A 영상식으로 해가지고 백문백답 뭐 이런 거 만들어 했는데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는 콘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많이 하신 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같이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콘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각종 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년 계약을 했을 때 렌트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매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렌트를 하는지 구입을 하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콘도입니다. 가시죠. 제가 있는 곳은 산티탐 지역에 위치한 드비안 콘도입니다. 보시는 대로 24시간 경비가 위치해 있고요. 자, 양쪽으로는 이렇게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설 수 있는 공간이고, 이게 이제 제 오토바이거든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1000km 정도 탔는 거를 제가 중고로 2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35,000바트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한 달씩 렌트를 하게 되면은 2000바트에서 2500바트에 렌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장기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렌트보다는 중고 같은 거 하나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1년 정도 장기로 계실 경우에 렌트를 하시게 되면은 렌트 비용이 오토바이 가격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국에서 2종 소형 면허를 따가지고 오시면은 국제 운전면허증에 A란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우리나라 그 보면 옛날에 우리 이럴 때 있잖아. 참 잘했어요 도장. 그거를 받아 오시면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태국에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자동차 면허 따로, 오토바이 운전 면허 따로 있어야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이종 소형이 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은 주태 한국 대사관에서 영문 공정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 가지고 태국에 있는 교통국에 가시면은 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다리시는 시간도 있고 가서 또 교육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콘도에 어떤 게 있는지 시설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기는 콘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 뭐 그 그늘집, 그늘막 이런 데인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도론도론 이렇게 좀 털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우리 콘도 수영장인데 풀 길이는 한 20m에서 25m 정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콘도 살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 마침 또 수영하러 왔네요. 보통 한국에서 이 정도 시설을 갖춘 콘도를 들어가려면 비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외국분들이 누워가지고 선탠도 하고, 아니 선탠이 아니고 선팅. 여기가 헬스장입니다. 보시죠. 헬스장 좋게 해도 그래도 뭐 운동하고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원래 여기서 습습 후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안 신고 와가지고 지금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래 살살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뒤에 운동하시는 외국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딴 데로 가보시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보시죠.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응접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 벽 뒤편에가 이제 우편함 같은 것도 있고요. 입구로 들어가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키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안면 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땡땡 그거 때문에 지문 인식은 이게 터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에도 이제 비닐 같은 거 다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손 같은 거 안 대고 이걸로 눌러주지.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키카드를 대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해당 층수 외에는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복도에서는 뜯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가시죠. 이거 보시면은 본 키카드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한국에는 이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잠시 사용할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이 있고 여기는 중간에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막아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뻥 뚫린 게 원래는 오리지널 스튜디오 타입인데 요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잠잘 때 조금 포근한 느낌? 지금 방이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암막 커튼을 제가 쳐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 같으면은 남항이 최고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치앙마이는 1년 내내 따시거나 덥거나 두 가지 계절밖에 없기 때문에 남양집을 잘못 구하시게 되면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1년에 한 7, 8개월 정도를 에어컨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양집은 구하시면 안 돼요. 기본 옵션으로는 2인용 소파하고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텔레비, 에어컨, 옷장,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데 침대 고르실 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허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뭐 딱딱한 침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뭐 폭신폭신한 이거 실리콘이 아니고 그 뭐지? 하여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속속 들어가는 거. 이런 집주인이 이거를 센스 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는 테이블 겸 식탁인데 제가 그냥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 바라바라바라 하고 있지. 주방에 보시면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쪽에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그리고 냉장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뭐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림막. 요거 없으면은 물이 디디디 튀고 난리가 나겠죠. 전기 순간 온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전기 순간 온수기, 이 더운 날에 순간 온수기가 왜 필요하나? 여기도 한 3개월 정도는 15도에서 20도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여기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쌀쌀합니다.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뜨신 물로 샤워해주면 좋죠 뭐. 여기가 발코니 공간인데 막 엄청 널찍하게 해가지고 뭐 앉아서 쉬고 뭐 이럴 수 있을 공간이 안 되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빨래를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뭐 자바라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집마다 옵션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더비양 숙소는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데도 물론 있겠죠. 대신에 여기 이제 통돌인지 뭐 이게 뭐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긴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뽑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 집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2개짜리로 분리되어 있는 냉장고이지만은 집집마다 이게 1개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쓰고 있긴 해. 이게 2개로 되어 있는 게 활용도도 훨씬 높고 이게 요런 게 좋죠. 자, 이제 라이브를 할 때나 영상 댓글에 많은 질문이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키, 몸무게, 고향은 대구고요. 나이는 요번에 생일 지나가지고 50살 됐어요. 키는 181에 몸무게는 70kg. 치앙마이에 어떻게 오시게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1년 8개월 전쯤에 한 달 살기 여행을 왔었고 와보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정리 싹 해가지고 완전히 이사를 왔고 앞으로 계획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치앙마이와 태국 전체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뭐 이래 살아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틀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물어보시는데 직업은 딱히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업도 없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데 기존에 벌어놨던 돈으로 까먹으면서 그냥 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튜브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경우에 태국 친구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뭐 사귀어라 뭐 결혼해라 이런 것도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분들하고는 그냥 아는 분의 소개를 받은 경우도 있고 뭐 보시다시피 제가 진짜로 이거 들이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친구입니다. 그냥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먹고 그 정도 사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년을 계약했을 시에는 8,000바트 정도 되고요. 집주인마다 아래로 왔다 갔다 뭐 폭이 있겠죠.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곳이 30스퀘어미터고 환율이 계속 움직이니까 바트로 말씀드리면은 200만 바트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정도 되는데 요게 체감으로는 어느 정도라면은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실 때 그냥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느려가지고 막 답답해가 속 터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촬영 계획 중에 방문한 소개나 이런 거 좀 할 계획이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유튜버들이 재미나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베드룸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데가 원베드룸입니다.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벽이 있다는 겁니다. 제 집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타입인데 간이로 유리문을 만들어 놨는 경우요, 여기는 완전히 방하고
거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38 스퀘어 미터가 되기 때문에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체감하는 느낌이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듭니다. 거실도 훨씬 넓어 보이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여기 냉장고 있고, 이 집에 냉장고 삼성 거네. 와, 왠지 이거 외국에서 삼성 거 보면은 약간 국뽕도 좀 받으면서 주방의 공간도 훨씬 넓고요. 요런 데 보시면은 접시, 밥그릇도 준비되어 있고, 컵이나, 여기 보면 뭐 가위, 뭐 칼, 도마 세트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요런 거는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숟가락 포크도 있고요. 실내에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집에 세탁기 없네. 이 집에는 뭐 보시는 대로 화장실 시설은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요 폭은 제가 보기에 비슷하거나 뭐 조금 넓을 수도 있겠다. 이 방을 보시면은 침대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데 침대는 퀸 사이즈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안에 있는 옵션은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방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에도 한 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1년 계약 시에 한 달에 10,000바트입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38만 정도 되겠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쓱 라운드 뷰로 또 한번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실 요렇게 생겼고요. 요 짝이가 주방이고,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은 신발장도 여기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2명 사는데도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하고 원베드룸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만 떨렁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 위치가 도대체 어딘데, 집 위치가 나쁜 곳은 가면은 혼자 나홀로 콘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정도 나가야 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문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린 프로스트 커피숍이 있고요.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에헤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카메라 들이대니까 살짝 웃어주시고 역시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니까. 요거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으면요, 저쪽에 보이시죠? 뭐 각종 생선, 야채, 과일, 뭐 한국 재래시장 같은 거 있고 간식도 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정문에 치킨 윙 닭날개 파는 태국 전통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 닭가게가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를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이 콘도잖아. 우리 콘도 담벼락 옆에 여기 슈퍼에서 뭐 맥주, 음료수, 가통, 뭐 과자 같은 거 파는 데도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거 해볼기네. 쉬운 건 아니네. 옛날에 그 열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물론 지금도 열정은 있지. 근데 지금 땅 밑에 지금 돌아다니려고 했기네. 좀 따끈따끈한 죽이네요. 그래도 우리 동네 뭐 있는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왜 일로 들어왔냐면요, 절로 안 가도 되고 후문으로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키카드 대고 나가면 됩니다. 바로 저쪽에 보이는 게 태국 식당이고요. 복권도 팔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쏨땀 파는 그 리어카 아주머니가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야간에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약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 병원이고요. 다시 이쪽으로, 자, 후문으로 나와서 바로 보시면은 뭐 걸어서 1분 걸리려나 모르겠다. 여기 바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저기가 그리고 그 유명한 족발국수집, 저 집의 국수 진짜 맛있습니다. 오시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동네 주변을 싹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약국, 편의점, 재래시장, 동네 맛집, 식당 이런 게 사방으로 3분 거리 이내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요.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구독자 2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주셔가지고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치앙마이 로빈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